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부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11장 6절입니다.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The world will come and learn from the Joseon civilization. 한국은 인류 원형 문화를 간직한 곳이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무극대도를 열어주신 곳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원형 문화와 무극대도를 배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한류는 상제님의 이 공사가 실현되어가는 전조현상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기상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와 핵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처음으로 1년 중 1초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월 27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해양학연구소의 던컨 에그뉴 교수는 지구 자전에 큰 변화가 일어나 당장 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에그뉴 교수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의 마이너스 윤초 시기가 당초 예상된 2026년에서 약 3년 정도 늦춰진 2029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조수의 영향으로 조금씩 느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자전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더해주던 윤초를 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윤초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 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1초를 잘못 인식할 경우 내비게이션이나 미사일 방위 시스템, 항공 시스템 등이 거리를 잘못 계산하거나 인터넷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그뉴 교수는 1초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천 분의 1초 단위로 체결되는 증권 거래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두산의 중국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백두산의 중국명인 창바이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난 3월 27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창바이산을 비롯한 18개 후보지를 새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됩니다. 신규 세계지질공원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이미 등재가 권고된 상태라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인증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창바이산을 두고 지린성 남동부의 가장 잘 보존된 화산으로 화산 형성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야외 교실 같은 곳이라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높은 화산호인 천지는 절경을 선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자국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백두산은 4분의 1은 북한, 4분의 3이 중국 땅에 속해 있습니다. 국내 역사학계에선 백두산이 국제사회에서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는 것을 넘어 중국 정부가 백두산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차지하는 백두산 공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위 중화민족이 2000년 전부터 이 지역을 통치했다는 왜곡된 역사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3년에 백두산을 중국 10대 명산으로 지정하고 2005년에는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조선족 민속 박람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주 지역 댕기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 특히 남미에서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연간 감염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본부 PAHO는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미주 지역에서 4가지 댕기열 유형이 모두 관찰된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의 혈청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미주 대륙 내 댕기열 감염자는 358만여 명, 사망자는 10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PAHO는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시점에 보고된 감염 사례 규모의 3배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역대 최대 수치는 지난해 약 457만 건인데 올해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에만 약 297만 명의 댕기열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758명입니다. 이 감염자 수는 브라질 보건부에서 댕기열 환자 건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웃나라 파라과이의 경우엔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하는 19만여 명이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외딴 섬 지역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칠레 이스터 섬에서도 수백 명의 댕기열 감염 환자가 나와 페루와 푸에르토리코 등지에는 보건 비상사태가 내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상고온 현상,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와 연관된 가뭄과 홍수, 일부 국가의 열악한 위생 상태 등을 댕기열 급증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신성을 밝히는 신전인 뇌의 인테리어를 오늘은 색다르게 조망해 볼까 합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아시죠? 신라 경도광 때 화강암으로 축조한 석탑인데요. 이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석탑의 모본이 되는 기념비적인 3층 석탑입니다. 국보 21호 석가탑 속 사리암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3층 석가탑처럼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브레인은 3층 뇌탑이에요. 기억과 학습 등의 이성작용, 희노애락을 비롯한 감정 반응, 호흡과 호르몬 작용 같은 생명 현상 등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모두 3층 뇌탑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뇌는 1층의 뇌관, 2층의 대뇌 변연계, 3층 대뇌 피질의 한 지붕 세 가족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순서를 밟아서 우리의 뇌는 차곡차곡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을 관찰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지 3주가 지나면서부터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것이 뇌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뇌 변연계가 형성되고 이어서 대뇌 피질이 발달해요. 뇌의 3층 구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뇌 전체의 기능을 수행해 나갑니다. 고도로 복잡한 인간의 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기에 명확히 3개의 층을 나누어 움직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구조로 뇌를 설명하는 까닭은 그렇게 뇌를 바라보면 인간의 주요한 정신활동인 생각, 감정, 무의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뇌관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명뇌입니다. 진화 단계상 파충류 시절부터 생겼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뇌입니다. 석가탑, 사리암 속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같은 존재죠. 이곳에서는 주로 호흡과 순환, 소화, 생식 등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조절해서도 안 되는 기능들입니다. 뇌관은 생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의 깜빡임이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고되고 빡세죠? 뇌관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뇌 전체의 생명 현상도 아주 활발해집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등 인체의 재생 능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뇌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변연계는 모두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에 속하는 힘을 관장합니다. 하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유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요. 뇌관 주변부에 있어 변연계라 불리는 감정뇌는 진화 단계상 포유류 시절에 생긴 겁니다. 파충류의 뇌가 고작 생명 유지에 급급했다면 포유류 정도의 고등동물 단계에서는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감정 반응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변연계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관장합니다. 특히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는 좋고 싫음을 결정하며 정서적인 기억 과정에 참여합니다. 감정을 만들고 인식하는 일도 여기서 담당해요. 손원평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편도체를 소설 제목에 상징적으로 담은 것이죠. 대뇌의 전두 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통제합니다.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이 활발해질 경우 다른 쪽 기능은 저하돼요. 감정뇌인 변연계는 생각뇌인 대뇌 피질에 의해 짓눌리고 억압당하기 쉽습니다. 생긴 지 고작 400만 년 정도 된 대뇌 피질이 2억 년 전부터 있었던 대뇌 변연계를 쪼아대는 것이죠. 쪼그라들어 있는 변연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따라 대뇌 피질의 창조성과 뇌간의 생명 활동은 눈부시게 그 빛을 뿜어낼 겁니다.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은 모든 동물 중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된 부위예요. 생각뇌답게 여기서는 언어를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 오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과 접촉하고 거기서 입수한 정보를 시시각각 대뇌 피질 안쪽의 변연계로 전달해요. 뇌간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여 작동됩니다. 따라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에 관한 한 뇌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서 뇌의 풍경이 천차만별로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구별 생명체 가운데 뇌의 3층 구조와 기능을 인간만큼 뚜렷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단한 정지도로 이 3층 뇌탑을 잘 운용하여 천지의 열매인 인간의 위격을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드러내시길 축원하며 오늘의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mon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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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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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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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움니암니사파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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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흠니 원우이 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아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아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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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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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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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